저 광활한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에서 시작된 존재일까요? 이처럼 인류가 오랜 시간 품어왔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모든 것이 피어난 우주적 드라마의 서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상조차 어려웠던 우주의 거대한 탄생과 진화 과정을 함께 목격하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의 일부인지 깊이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빅뱅의 순간이었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또 믿을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모든 물질이 응축되어 있던 그 태초의 혼돈 속에서 우주는 자신의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에너지가 한 점에서 폭발하듯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아주 작은 기본 입자들이 그 격렬한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쿼크와 전자 같은 입자들이 맹렬하게 충돌하고 뒤섞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혼돈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 순간은 우주의 모든 질서가 시작된 압도적인 웅장함을 가진 태초의 순간이었죠. 이 끝없이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그야말로 우주적 규모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그 격렬했던 빅뱅의 순간이 지나자 우주는 점차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의 온도는 서서히 식어갔고 혼란스러웠던 입자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 바로 수소와 헬륨 원자가 비로소 형성되었죠. 이 원자들이 형성되면서 우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빛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처럼 우주 전체가 뿌옇고 어두운 장막에 갇힌 듯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고요하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인 중력이 아주 미세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활하고 적막한 우주 공간에 희미하게 응축되는 가스와 먼지 구름들이 중력의 이끌림에 따라 아주 조금씩 흔들리며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죠. 어둠 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지듯 모든 것의 다음 단계를 위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주는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둠 속에서 중력은 끈질기게 자기 일을 해내고 있었죠. 미약했던 힘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강해졌고 흩어져 있던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서로를 향해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솜사탕이 스스로를 뭉치듯 이 광대한 우주 구름들은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고 뜨거워졌습니다.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 것이죠. 우주의 심장이 처음으로 격렬하게 박동하며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빛이 마침내 어둠을 찢고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최초의 별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기 별들은 단순히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밝히는 등대이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연금술 공장이었죠. 수소와 헬륨이라는 가장 단순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이 별들은 자신들의 중심에서 핵융합을 통해 탄소, 산소, 철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텅 빈 도화지에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채워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별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대한 질량을 가진 별들은 짧지만 찬란한 생을 살았죠.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이라는 시간은 우주의 역사 속에서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연료가 고갈되면 이 별들은 자신의 엄청난 질량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상상하기 힘든 대폭발을 일으키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이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눈부신 현상 중 하나입니다.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듯 초신성 폭발은 별의 잔해와 함께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사방에 흩뿌렸습니다. 금, 은, 우라늄 같은 귀한 원소들까지도 이때 우주로 방출되었던 겁니다. 이 파괴적인 폭발은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별들의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우주의 다음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주는 파괴와 창조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초신성 폭발로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이 무거운 원소들은 그저 떠다니는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 재료가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다시 중력의 작용으로 새로운 가스와 먼지 구름들이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들이 수축하며 회전하기 시작하면 그 중심에는 새로운 아기별이 태어나고 그 주변으로는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납작한 원반 형태의 물질들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행성계 원반입니다. 이 원반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정전기적인 힘으로 달라붙으며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죠.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이 작은 입자들이 뭉쳐져 자갈 크기, 바위 크기, 그리고 마침내 소행성만 한 크기의 덩어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미행성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원시 행성계 원반을 가득 채우며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격렬하게 충돌하며 합쳐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우주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당구 게임 같다고 할까요? 수십억 년에 걸쳐 이 충돌과 합병은 계속되었고 작은 조각들이 모여 점점 더 큰 덩어리를 이루어갔습니다. 어떤 미행성체는 다른 미행성체를 집어삼키며 몸집을 불렸고 또 어떤 것들은 격렬한 충돌로 산산조각 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중력은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물질들을 더 큰 덩어리로 응집시켰습니다. 바로 행성들의 씨앗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 거대한 우주적 건축 현장에서 태양계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도가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저 무질서한 충돌과 파괴처럼 보였던 이 과정 속에서 우주는 점차 자신만의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죠.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합쳐지며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행성들의 원형, 즉 원시 행성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찰흙을 빚듯이 우주 스스로가 거대한 덩어리들을 조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였습니다. 태양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온도가 너무 높아 가벼운 수소나 헬륨 같은 기체들이 날아가 버리고 철이나 규소 같은 무거운 암석 물질만 남아 뭉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처럼 단단한 핵을 가진 지구형 행성의 탄생 비결이었죠. 반면에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차가운 외곽 지역에서는 얼음과 가스가 풍부했고 이들이 거대한 핵 주변으로 뭉쳐 목성이나 토성 같은 목성형 행성, 즉 거대 가스 행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우주에 거대한 온도계가 있어서 물질들을 분류해 놓은 것만 같았달까요? 이처럼 태양계는 처음부터 내부와 외부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설계된 듯한 모습이었죠. 특히 우리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초창기 원시 지구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수많은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끊이지 않던 시기에는 행성 전체가 녹아내린 마그마 바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충돌 횟수가 줄어들고 지구는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웠던 마그마는 굳어지고 지구의 무거운 물질들은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하고 가벼운 물질들은 이로 떠올라 멘틀과 지각을 만들었죠. 마치 무거운 돌멩이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나뭇잎은 물 위에 뜨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자신의 몸속에서 층층이 구조를 만들어가며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 내부의 활발한 활동은 또 다른 기적을 준비했습니다. 화산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지구 내부에 갇혀있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지구 대기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수천, 수만 년 동안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고
뜨거웠던 지구 표면을 식히며 움푹 파인 곳마다 고여 거대한 바다를 형성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지구를 덮기 시작한 순간 비로소 생명이 싹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된 겁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는 것과 같지 않나요? 지구의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생명 거주 가능 지역, 즉 골디락스 존에 자리 잡았기에 물이 얼어붙거나 모두 증발하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여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했고, 거대한 행성인 목성은 마치 우주의 청소부처럼 태양계 내부로 들어오는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을 자신의 중력으로 끌어당겨 지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생명의 무대를 준비한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 마침내 이 푸른 행성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존재 자체가 수십억 년 우주 역사의 가장 놀라운 드라마가 아닐까요? 이처럼 수많은 기적의 순간이 겹쳐 마침내 이 푸른 행성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존재 자체가 수십억 년 우주 역사의 가장 놀라운 드라마가 아닐까요? 이제 막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원시 지구는 수많은 미행 성체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합쳐지며 격렬한 성장통을 겪은 끝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가 점차 잦아들면서 지구 표면은 서서히 안정되어 갔고 마침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고유한 환경이 조성되었죠. 대기는 점차 두터워지고 거대한 바다는 깊어지며 지구 내부의 활동 또한 안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시 지구의 바다는 생명의 요람이었습니다. 깊은 심해에서는 뜨거운 열수구가 솟아올랐고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풍부한 화학 물질들은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치 태초의 화학 공장처럼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단순한 유기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더 복잡한 구조를 이루며 마침내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과정은 수억 년에 걸쳐 아주 느리게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졌죠. 거대한 행성들의 충돌과 화산 폭발로 점철되었던 격동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고요한 바닷속에서 작은 생명의 불씨가 피어오른 순간 우주의 역사는 또 다른 위대한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하고 경이롭지 않나요? 태양계의 중심에 자리한 별의 적절한 크기부터 지구에 딱 알맞은 태양과의 거리, 거대한 목성이 포식자처럼 소행성들을 막아준 역할, 그리고 지구 자체의 자기장이 우주 방사선을 막아준 보호막까지. 마치 우주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완벽한 조건들이 기적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 필연이 된 순간 이 푸른 행성은 생명을 품은 유일무이한 보석이 된 거죠.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생명이 싹튼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기적일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티끌 같은 입자들이 모여 별이 되고 그 별이 생을 마감하며 흩뿌린 잔해들이 다시 뭉쳐 행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성 위에서 물이 흐르고 대기가 형성되며 마침내 의식을 가진 존재가 탄생하는 이 모든 과정이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일부이자 그 결과물인 셈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대지는 물론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무수한 별들까지도 모두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의 위대한 서사 속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서 시작된 경이로운 존재들이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적 규모의 탄생과 진화의 결과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광대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단순한 입자들이 모여 거대한 별이 되고 그 별의 죽음이 다시금 새로운 행성을 빚어내는 장대한 순환의 드라마. 그리고 그 과정의 정점에서 생명이라는 기적이 우주의 먼지로부터 피어나는 순간 우리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주가 스스로에게 던진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 아닐까요? 이 모든 과정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빅뱅의 찰나에서부터 암흑기를 지나 별이 탄생하고 행성이 빚어지며 마침내 생명이 싹트기까지 이 장대한 우주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기적의 일부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과 현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가 바로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적 탄생과 진화의 증거인 것이죠. 이 땅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품은 존재로서 경외감과 겸손함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우주의 한 조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무한히 팽창하며 식어갈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한 점으로 수축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주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